안녕하세요. ICS 정화와 소통 이영연입니다. 저번에 나갔던 영상 시크릿에 대한 1, 2, 3편 다들 보셨나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번외편입니다. 불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체면 상담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하는 어떤 풍요라는 주제를 놓고 체면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우선 뭔가 나에게 올 수 있는 풍요나 부에 대한 부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장애물, 이 장애물을 일으킬 수 있는 내적인 신념을 이완 상태에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애초에 만들어졌던 원인이 되었던 과거의 기억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역행을 해서 그 당시에 각인되어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신념들을 해소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신기했던 거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다들 돈을 싫어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바라지만, 의외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실제 진실은 돈을 밀어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체면 세션이, 이런 상담이 불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의 경우 돈이라는 주제를 놓고 체면 상담을 하던 중에 그 원인으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돈이 많이 벌리지 않았을 때는 바람을 피지 않고 가정에 착실하시다가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분과 살림을 차리게 되고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함으로 해서 그때 그분의 이제 어머니가 어떤 신세 한탄을 하냐면, 돈이 너희 아버지를 변하게 했어. 돈이 없으면 바람을 피지 않았을 텐데 돈 때문에 바람이 난 거야 라는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어떤 경험을 한 내담자는, 그 어린 자아상은 돈이 있으면 뭔가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념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재미있는 경우였는데요. 돈에 관련된 주제로 역행을 하던 중에 자발적인 전생 역행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 전생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아주 큰 부를 누린 아주 부자로 이제 살았던 전생이었는데요. 전생에 가졌던 그 큰 부를 호시탐탐 노리던 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는 그 적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나중에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생의 인격은 죽으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돈 때문에 평생을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살아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 큰 돈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됐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이제 죽더라고요. 전생 인격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돈의 신념이 결국은 이 생으로까지 연결되어져서 뭔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큰 화를 당할지도 몰라 라는 어떤 본능적으로 밀어내는 신념으로 이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이지만, 사실은 이런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우리 흔히 들을 수 있는 부모님에게서 어떤 듣는 습관적인 한탄들 있죠. 엄마 뭐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말끝마다 이제 어머니가 습관처럼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것들 또한 이 아이의 그 부정적인 돈에 대한 신념, 우리는 가난하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라는 것을 믿는 신념으로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아버지께서 돈을 버는 건 너무 힘든 거야, 악착같이 해도 돈은 힘들게 벌 수밖에 없어, 돈을 잘 벌리기가 힘들어, 이런 식의 어떤 신세 한탄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셨다면, 이것 또한 아이들에게는 돈을 버는 행위는 너무너무 힘들어 라는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요나 돈을 수월하게 벌 수 있는 장애를 일으킬 만한 과거의 기억으로 역행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화하고 해소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돈을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방해를 일으켰던 그 파트가 변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파트가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현명하게 돈을 끌어오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킬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시크릿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1편에 해당하는 나에게 부에 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자원을 먼저 정화하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시크릿 2편에 나오는 영상의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체면에서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냐? 여러 관점에서 숨겨진 나의 돈의 신념들을 바라보는,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완 상태에서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돈에 대한 신념을 발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신념이 있고요. 그 의식 너머에 아주 깊은 곳에 묻혀져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왜 이 신념들이 아주 묻혀진 곳에서 발현이 되지 않고 숨겨져 있냐면 이 신념들이 활동할 만한 배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는 큰 돈이 생긴다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쓸 자신이 있어. 그리고 나는 돈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생기더라도 지금처럼 항상 겸손하게 자만심을 가지지 않고 타인에게 친절할 자신이 있어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건 정말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주어져야지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안 깊은 곳에 있는 신념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습관들이 실제로 큰 돈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이제 현실 밖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면 상담을 할 때 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발견하는 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이완 상태에서 내가 돈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돈이 되어서 나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우리 그 유명한 책 있죠? 조 바이테리스 돈을 유혹하라는 책처럼 돈의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아,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까? 내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싶나? 이걸 한번 간접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참 재미있는 어떤 돈의 입장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막상 이제 돈의 입장에서 이 내담자를 딱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한테 가기 싫어. 왜냐면 어차피 너한테 가봤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을 거잖아. 또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남들한테 다 빼앗길 거잖아. 그래서 나는 너한테 가기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너는 너무 인색해. 그래서 너한테 가면 나는 숨이 막힐 거야. 분명히 나에게 집착을 하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늘어질 게 뻔한데 어우 답답해서 너한테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신념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 큰 돈이 생긴 미래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큰 돈이 생긴 미래로 갔을 때 실제 내가 정말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여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균형 맞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그런 인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기 위함이죠. 이제 많이 하는 미래에 좋은 어떤 그 장면을 주입하고 직접 암시를 하는 그런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미래로 가는 거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에 관련된 겁니다. 정화와 소통 프로그램을 들은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저 또한 왜 이렇게 돈이 넉넉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원인을 저의 미래에서 딱 알게 됐습니다. 큰 돈이 생긴 저의 미래의 모습을 느꼈을 때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돈이 아주 많이 생겼을 때 저를 봤더니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상담도 하지 않고 정화와소통 강의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한량처럼 이제 놀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이영연의 어떤 이번 생의 영혼의 목적은 정화라는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는 것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 행위를 가지고 실제로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약 큰 돈이 주어진다면 저의 게으른 어떤 심취 그리고 놀고 싶어 하는 숨겨진 자원이 발현이 되어서 일은 등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미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큰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아, 이래서 저의 잠재의식인 개오라가 큰 돈을 주지 않고 있구나 라는 각성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체면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부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체면 상담이 결코 단회성으로 끝은 아닙니다. 이 체면 상담을 함으로 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을 막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알아내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통찰해 나가는 일상적인 정화가 계속 뒤따라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갑작스러운 어떤 큰 행제라기보다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것처럼 서서히 균형감 있는 나에게 어울리고 조화로운 부가 차츰차츰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말은 되게 쉽게 해드렸어요. 그죠? 하지만 결코 이 상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테라피가 반드시 필요해요. 연령 역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체면 분석이나 또는 파츠 테라피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전문적인 체면 자격이 있는 전문 상담사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